네. 지금부터 한국장애인재단 2025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재단 지원 사업 팀장 노승환입니다. 네, 우선은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설명회 수어 통역을 수고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백수정 수어 통역사님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순서는 2시부터 약 한 2시 30분 정도까지 2024년 우수 사례 발표를 진행하고 약 10분간 휴식을 진행한 후에 2시 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2025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홈페이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끝까지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사항 중간에 있으시면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2024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네, 2024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우수 단체인 중증 장애인 독립생활 연대입니다. 윤두선 대표님과 사업 담당자인 이혜경 사회복지사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그 이혜경 씨하고요. 저는 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윤두선입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오늘 이혜경 선생님이 원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잘 해와서 오늘 또 우수 발표까지 하게 됐는데요. 근데 좀 이따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세요. 근데 이게 뭐 이거는 제 편견인지 모르는데 우리 그 농인들이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물론 농인들 중에도 자신감이 아주 넘치셔서 설악산을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계획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혜경 선생님도 그런 분의 좀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떨으세요. 되게 떨어가지고 제가 대신 옆에서 제가 그 보호해 주겠다. 그러고 올라왔는데 저도 떨려요. 네, 저도 떨려서. 네, 이게 떨리는 자리네. 네, 하여튼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오늘 발표를 하시겠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왔느냐.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긴장을 되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우황청심환을 먹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어서 제가 대타로 기다리고 있다가 쓰러지면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가 아닙니다. 저는 보조자고요.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혼자 올라오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올라왔고요.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이혜경 선생님이 오늘 30분 발표인데 20분 이상 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10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10분을 맡기로 했고요. 우리 이혜경 선생님한테 이따 뭐 질문을 하시거나 이상한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쓰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겨우 좀 숨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발표를 하시겠고요. 이혜경 선생님에 대해서 뭐 자기 소개를 하시겠지만 인공와우를 하신 분이에요. 인공와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공와우 여러분 아시죠?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들리지 않고 그래서요. 되게 좀 이렇게 듣는 것도 어려우시고 말씀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알아는 들을 수 있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조금 다를 겁니다. 내가 인공와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그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듣고 싶겠어요? 여기 왜 오셨겠어요? 여러분은 물론 여기서 신청을 해서 되는 거를 좀 목표로 오셨고 또 이왕 됐으면 좀 잘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또 올해 저희가 또 그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올라와서 노하우를 좀 알려줘라 그러는데 뭐 제가 보니까 노하우는 별로 없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이혜경 선생님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잘하려면 융통성이 없으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책이 있잖아요. 책자 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거,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지만 사업은 융통성이 있을수록 사업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셨고요. 착실히 하시니까 오늘 이런 또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가 이 농인 집단 동료 상담을 기획하게 된 거는 우리 예경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10분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집단 동료 상담을 마련하게 된 건요. 또 농인들을 위해서 저희는 자립생활 운동을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자립생활 운동을 해왔는데요. 자립생활 운동을 해오면서 저희가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건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너무 소외되어 있고요. 장애인이 주체성이 떨어져 있고요. 자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우리 세상을 만들자. 그게 우리 자립생활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 운동을 계속 해왔고요. 저는 지금도 자립생활 센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마음속으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전진하고요. 우리 사회를 바꾸고요. 우리 사회가 개선되는 그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농인들이 좀 전에부터 제가 느낀 게 많이 소외되어 있구나. 우리 자립생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고요. 자립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기회가 이분들한테 많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자립생활 운동에서 농인들이 참여한 게 거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게도 우리 자립생활을 좀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저 용산에 사셔서 저희 센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이 수화 통역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 직원들이 가게 되면서 이렇게 좀 가까워지면서 서울시 인턴으로 저희 센터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분 동안 하는데 4분이 벌써 지났네. 네, 네. 시간을 자꾸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혜경 쌤이 오시면서 이제 농인에 대한 저희들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부터 생각했던 게 우리 농인들이 이런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걸 갖는 기회가 좀 없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농문화라는 게 있죠. 농문화는 잘 알고 계시겠고요. 농문화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문화고 되게 존중받을 문화이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농문화라는 건 거기에 이 농인들의 커뮤니티가 그만큼 닫혀져 있을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회와 통합되는 게 아니라 농문화라는 그런 독특함 속에서 이분들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 농인들도 하나의 그런 어떤 갇혀진 세상에 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문화라는 걸 분명히 좋은 건 있지만 또 그걸 또 우리가 농문화만 너무 강요하는 거는 결국 이분들이 사회 통합에 저는 좀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또 댓글로 이상한 걸 쓰지 마시고요. 저 분명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인들이 그만큼 자기 세계에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의식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동료 상담을 통해서 제가 동료 상담을 통해서 제 변화가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장애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립생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립생활을 처음 배웠을 때 장애는 장애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와서 닿고요. 우리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왜 소외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농인들도 좀 듣고 동인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함께 관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요. 동료 상담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 농인들이 동료 상담을 하려면 이제 강사들이 대부분 지금은 비장애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라도 이 수화를 할 수 없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화 통역을 해야 되는데 수화 통역비가 엄청나게 저에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래도 찾아보다가 장애인 재단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고요. 장애인 재단에서 또 이렇게 또 흔쾌히 또 이 사업을 받아주셔서 오래 하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농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자립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동료 상담이 아닌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어떤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보도 서로 얻고 그런 면에서 동료 상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이제 농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 농인들과 친밀해질 수 있고요. 더 접근할 수 있고요. 더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장애인 재단 우리 장애인 재단이 우리 저희를 지원해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의례적인 말씀은 아니고요. 진짜 우리 농인들을 위해서죠. 이 동료 상담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이 수화 통역비가 들어서 진짜 일반적으로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장애인 재단 덕분에 우리 이렇게 중요한 저는 우리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의식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는 뭐 교육이라든지 전문가의 상담이 아닌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함으로써 우리들의 힘을 기르고 우리들이 서로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료 상담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자립생활 정신을 전파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인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이렇게 뻗칠 수 있고요. 이런 기회를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그 중요한 사업을 우리 장애인 재단에서 인정해 주시고 계속 장애인 재단 제가 감사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도 또 하고 싶다는 뜻이죠. 네, 더 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요. 또 우리 그 이혜경 쌤이 되게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농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농인들이 이렇게 많이 상담을 오세요. 개인적인 상담.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이 답답함을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농인이 계시니까 농인한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예경 선생님이 일을 하다가도 오시면 또 하소연도 들어주고요. 그분들 그것도 뭐 일종의 동료 상담이죠. 그분들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좀 잘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진짜 수고했고요. 이제 10분이 다 돼서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칭장애인 농립생활연대 자립생활지원팀 청각장애인 이혜경입니다. 20년 전에 왼쪽 귀만 인공와우 수술해서 처음 듣기 시작했고 언어 대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재단 2024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농인 집단 동료 상담 마음의 소리가 들리니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나 이혜경 소개를 통해 농인 집단 동료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 실제 분석 청각장애인의 경제활동 교육 관련부터 2025년 사업 계획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충칭장애인 농립생활연대 취업 전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화재 보험 설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용산구청이나 용산투어통역센터에서
당인 일자리로 타부 보도를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농인에게 상담 투여 통역 지원과 농인 대상만 자동차 보험 계약을 했고 농인 회원 관리 및 타부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근무 기간 동안 비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보이지 않은 처벌과 억압을 경험했습니다. 장애인 처벌에 대한 경험은 중증장애인 농립생활연대 장애인 인턴에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고 농립연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공모를 병행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농인 한글 교육과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 배우고 통로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턴 기간 중 성실한 근무를 인정받아 인턴 종료 후 바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림연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인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농인의 권익 향상과 취업을 위한 농인 집단 통로 상담 프로그램 필요성을 실감하였고 2024년 한국장애인재단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농인 집단 통로 상담을 준비하게 된 배경으로 먼저 2023년 장애인 통계에 나타난 농인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면 농인은 다른 장애인 비해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게 나왔고 4대 장애 유형별 분류에서 최하위입니다. 또한 고용률도 다른 장애인 비해 낮고 15개 다형 유형별 중에서 고용률이 10번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른 장애인 비해 경제활동 및 고용률이 저조합니다. 두 번째, 농인의 교육의 수준을 살펴보면 농인의 교육 수준은 장애인 무학자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농인이 통계적 현실과 실제 농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 청각장애인 교육 수준은 다른 장애인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자립생활센터 동연합회를 한자연이라 줄여서 부릅니다. 참고로 한자연에서 주관하는 통로 상담자 3급 자격 응시 조건은 첫 번째가 집단 통로 상담 기초와 심화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번 농인 집단 통로 상담 과정 개설을 통해 참여한 농인분들에게 통로 상담자 3급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농인 집단 통로 상담 기초와 심화 과정 동시 운영은 본 기관이 전국에서 처음이자 최초입니다. 다음은 사업 기획서 작성 시 고려 사항입니다. 두 번째 농인 집단 통로 상담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효용까지입니다.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인의 사회활동 역량 강화. 두 번째,
다동감 항당과 사회 도통 등력 항당. 세 번째, 통로 상담 태계 구두. 네 번째, 농인 통로 상담 확대. 다섯 번째, 다도 모임 활성화. 여섯 번째, 사회 동합 실현입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참여자는 성과 장애인 직전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연령, 장애 정도를 분석하여 농인 집단 통로 상담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사는 농인 분야를 이해하는 통로 상담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세 번째, 지원 인력인 전문 투어 동역과 문화 동역은 농인 집단 통로 상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습니다. 참여자, 강사, 지원 인력, 세파티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 중심 교육 진행으로 사업 목적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농인 집단 동로 상담에 대해 생소한 문제를 위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농인 통로 상담자 양성, 농인의 자존감 회복, 농인의 자기주도적 사회 참여 실현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반기에는 집단 동로 상담 기초 과정 교육을 2박 3일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집단 동로 상담 심화 과정 교육을 9박 3일 진행하고, 끝으로 사업 평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각 과정별 세부 내용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2024년 농인 집단 동로 상담 사업 결과는 보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기초 과정 교육 2박 3일간 서울 톡밭시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심화 과정 교육은 사무실 근처 성파동 주민센터 공간의 대관에서 진행하였고,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가회 2회하고 사업 종결하였습니다. 각 과정별 세부 사업 결과는 보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 성과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참여자는 성과장애인 동로 상담자가 되어 사회의 사벌로 상처를 받은 성과장애인에게 상담을 해주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한 지원 방향으로 농인 집단 동로 상담 기초와 심화 과정 교육을 참여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다연 장애인 통로 상담자 3급 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인 집단 동로 상담 기초와 심화 과정 교육을 이주하였고, 이론과 실습 과목 주강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장애인 통로 상담자 3급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사례 두 번째, 참여자의 욕구는 농인 동로 상담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농인 집단 동로 상담 교육을 받을 때 투어와 문화 통역 서비스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 방향은 투어와 문화 통역 서비스 지원하고, 통로 상담 기초와 심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다연 동로 상담자 3급 자격증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다연에서 진행하는 3급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예정이며, 이번 농인 집단 동로 상담 기초와 심화 과정제 투어와 문화 통역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주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사업을 홍보를 위해 2025년 향후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참여자의 충도 포기 문제와 심화 과정 운영 시 재관로 예산 비반영 문제를 보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반영하여 보다 더 내질 있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사례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재단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중증장애인 독립생활 연대 대표님과 발표해 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양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이게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여기서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끊김없이 잘 됐는데 오늘 이 현장에서 행사가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자꾸 끊기고 그리고 이게 좀 안 돼서 좀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휴식 시간을 조금 아까 한 20분 정도 가지려고 하고요. 이때 화상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도 혹시 와이파이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 좀 듣는 동안은 좀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2시 27분인데요. 2시 50분까지 저희가 좀 휴식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저도 화상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글에도 남겼는데 저희가 유튜브 그 링크도 여기에 댓글에도 다시 달아가지고요.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혹시 정 안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 녹화본 잘 만들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양해 말씀 드리고 2시 50분까지 휴식 취하고 나서 이제 25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 시간 이후에 뵙겠습니다.
할까요? 네,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방송 환경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방송 환경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네, 여기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도 잘 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네, 영상 화상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소를 안 보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데서 잘 들리시죠? 네. 우수 사례도 저희가 나중에 그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25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 질문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 몇 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별 선정 기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수도권이나 그 외 지역에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가능한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별 안배는 저희가 크게 하진 않고 프로그램 사업 내용이 좋으면 지방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원 자격이 1, 2, 3 아까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지원 자격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별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비율이 있냐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 자격 1, 2, 3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지원 자격 1, 2, 3 별로 이제 신청한 그 지원 단체별로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우 미흡을 받았을 경우 몇 년간 이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냐는 거 물어보셨는데요. 네, 매우 미흡을 받았을 경우에 네, 2년간 저희 이제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네,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중간 평가 기준이 아니고요. 최종 평가 기준으로 해서 매우 미흡 단계가 나오면 저희가 물론 말씀드리고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중간에 사전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올라왔던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공고가 2024년 11월 1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이제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네, 해주시면 되고요. 서류 심사는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서류 심사를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면접 심사 아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면접 심사를 1월에서 2월 초에 이제 진행을 해서 2월 중순에 이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수정 계획서를 받고요. 이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 자격입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사단법인인 비영리 민간 장애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법인 설립 허가증, 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뭐 이런 게 있고요. 신청 자격 두 번째는 신청 자격 1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등록 장애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이랑 고유번호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신청 자격 세 번째는 신청 자격 1, 2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 장애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관련 동아리나 이런 쪽도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 고유번호증이나 단체 정관 또는 운영 규칙 그리고 고유번호증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되 네, 개인정보위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많이 문의가 계속 오셔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원사업 자격 제외 대상인데요.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복지 시설, 그래서 이제 복지관 등이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기관, 그다음에 미등록 시설, 장애인단체 부설기관, 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부설기관,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 장애인단체가 아닌 사회복지 일반 단체, 뭐 그다음에 이제 영리 정치 종교 목적의 장애인단체고요. 또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복지관 학교 등에서 프로그램 성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안 되고요. 학회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원,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 장애인 단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 자격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크게 자유주제, 지정주제 사업, 연대교류 사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자유주제 사업은 아마 정말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업의 창의성과 기획력을 발휘해 주셔서 하면 되고요. 2천만 원씩 20건입니다. 근데 가능한 이제 지정 주제를 저희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지정 주제에 가능한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자유주제 건수가 제일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 다양한 창의성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사업계획서를 같이 보면서 많이 배우고도 있습니다. 지정주제 사업은 이제 중기랑 단기로 나눠주는데요. 저희가 중기 같은 경우엔 최대 3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사업으로 한도액은 2,500만 원 2건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업 예시를 보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지원했던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넣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하는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에서 대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회통합 교육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정주제 사업, 이제 단년도 사업입니다. 우선 작년과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이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냈었는데, 아마 저희가 그 책자는 아까 안내도 해드렸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책자로 받을 수 있고 거기에 PDF도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서 다운 받으시면 이제 전체 공고 내용에 대해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작년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크게 이제 다른 타 재단이나 공모 사업 하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조금 했고요. 요번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가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이제 사회적 돌봄이고요. 사각지대 취약 장애인을 위한 돌봄. 그래서 2,500만 원 4건이고요. 사업 예시 보시면 뭐 만성적 영양 불균형 신장장애인 영양식 지원, 그리고 뭐 학대 피해 장애인의 심리 회복을 위한 테라피 또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각지대 관련된 장애인 이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교육 자립 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정보 기술 격차 해소. 그래서 2,500만 원씩 4건인데요. 요 세 개에서 뭐 세 개인데 4건이라고 하니까 한쪽에서 두 개를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우선은 요 주제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창출이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정보 기술 격차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사업 내용이나 그 저희가 선정해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위원분들이 아마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세부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예시를 보시면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는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청각장애인 하프 교육, 그다음에 이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이제 AAC 교육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그래서 교육과 자립 부분에 집중해서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인형극을 통한 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농인, 내일 전문가 양성 사업, 그다음에 이제 뭐 IT 관련 교육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요즘 뭐 디지털 격차 해소 이런 부분 좀 저희 장애인 복지에도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돼서 발달 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제 뭐 법률 교육, 그래서 이런 정보 기술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환경 개선입니다. 세계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편의성 증진, 그다음에 ESG 경영, 윤리 경영인데요. 2천만 원씩 3건입니다. 요 ESG 경영은 윤리 경영인데 저희가 그 모금회에서 원래 올해까지 좀 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연속선상으로 윤리 경영이나 ESG 경영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돼서 요 부분도 같이 이제 환경 개선에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개선은요, 이제 장애인 가정 청소 및 정리정돈, 그다음에 이제 뭐 요번에 이제 매트리스 클리닝 및 디지털 도어락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선정돼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편의성, 그래서 이게 경사로나 이제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이제 지역사회에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뭐 모니터링이나 설치 지원 보시면 되고요. ESG 경영은 이제 윤리 경영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경영에 대한 부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화와 취미 활동 2천만 원 3건입니다. 그래서 청년 장애인 힐링 캠프, 뭐 장애 아동 서울 여행 프로그램, 뭐 여성 장애인의 시선으로 보는 인문학 강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예시로 들었고요. 요거 예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식 개선이고요. 인식 개선은 2천만 원씩 이제 최대 지원 건수 1건이고요. 뭐 내년증 인식 개선 캠페인,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비장애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잘 계획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대교류 사업입니다. 그래서 NGO 간 국제교류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이 외국에 가서 저희가 그 배워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양쪽을 하는 부분 다 가능하고요. 이번 보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뭐 범아시아 연대 컨퍼런스, 국제 온라인 컨퍼런스 뭐 요런 부분이 이제 사업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할 건 이제 신청 자격 3은 요 연대교류 사업은 네,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에서 아마 자유롭고 정말 좋게 잘 해주시면 되는데 꼭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저희가 가이드라인만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네, 사업하려면 네, 사람이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인건비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업의 이제 담당자 인건비에서 월 급여랑 이제 보험, 퇴직금 등이 있는데 전체 저희가 사업에 한 지원금의 이제 20% 이내로 이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아까도 이제 사업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뭐 강사비, 장소대관, 뭐 식비, 다가비, 그다음에 뭐 이동비, 뭐 그다음에 홍보물,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이 안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사비, 요거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했을 때는 지원금의 40% 이내 편성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아까 키워드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자립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건 당연히 이제 강사비나 이런 게 높아질 거고 이게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지원금의 70%까지 네, 편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심사할 때 예, 이게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은 지원금의 40% 이내 편성하고요.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 이후에 향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부분 꼭 해주시고요. 별도의 양식은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홍보비는 물은 제작하는데 당연히 이제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관리 운영비 지원금의 5% 이내로 편성해 주시면 되고요. 뭐 사무용품, 소모품, 그다음에 저희 뭐 왔다 갔다 할 때 출장 관련된 거, 우편료, 이체 수수료 요런 거 이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항상 좀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인건비 할 때 뭐 수수료 이체하거나 사업비 중에 뭐 단순 인건비 이런 거 할 때 이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건 이제 인건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사업 그 이체 수수료 넣어 주셔서 하면 되고요. 사업비 안에서 이제 이체 수수료 발생하는 건 사업비 안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도 헷갈려 가지고 찾았던 건데 요것도 문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자부담 부분입니다. 뭐 참가비, 입장료 등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그래서 참여자한테 참가비를 받거나 전시회를 열어서 대중의 입장료를 받는 것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꼭 자부담은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자부담 유무는 선정할 때 뭐 유무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은 네,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연대교류 사업 예산 지침입니다. 사업 선정 후에는 예산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 이제 작성 시 사전 조사를 반드시 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예산 변경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로만 좀 가능하니까 저희가 아까처럼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서 오차를 조금 줄여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환율도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공료랑 숙박비, 식비 등 요런 부분 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단체 임원분들이 이제 참가하는 부분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임원분들만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가는 부분은 좀 형평성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전체 인원의 50% 미만 또 그리고 임원 참가에 따르는 비용은 이제 자부담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체류 중에 활동 보조인비는 좀 저희가 지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료는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를 해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또 예산상 네, 이코노미 클래스로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국외 경비 예산 참조 사항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국가별로 숙박비랑 식비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요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편성 기준표 네, 이거 할 때는 예산 편성 아까 했던 기준표를 바탕으로 예산을 좀 산출해서 기재해 주시면 좀 되고요. 예산 편성 기준표에 딱 맞춰야 되냐? 맞추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뭐 강사비든 뭐 간식비든 식비 이런 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넘지 않는 금액에서
좀 더 낮게 편성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보다 넘지는 말아달라는 말씀하고요. 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기준표에 모두 다 담을 수 없거나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저희 재단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네, 서로 협의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몇 개 조금 모아봤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현장에서 지금 물어보셔도 되고요. 딱 끝나고 나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신청 자격 되지 않는 곳을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이제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부분은 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아까 좀 한 번 더 지원 제외 대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청 자격 중에 비영리 민간장애인단체는 어떤 곳을 말하나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란 단체의 주요 사업 내용이 장애인 권익 및 복지 사업으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되지 않았으나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복지를 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뭐 장애인 복지 시설, 부설센터,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단체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은 아마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애인 단체 부분도 이제 일부는 조금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은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사업기간 이제 저희가 3월부터 아까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거 12월까지 딱 다 맞춰야 되나요? 네, 그러진 않아도 되고요. 네, 우선은 저희가 3월 이후 종료는 12월 내에 끝나면 되고요. 중간에 좀 빨리 끝나는 사업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 보고가 저희가 이제 받을 때 아마 그 사업 기간을 봐서 최종 보고를 받아서 중간 평가 결과가 이제 최종 결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는 좀 최종 결과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은 가장 저희가 이제 큰 기간이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사업 기간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 있으시면 되고 사업 제출 이제 최종 결과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 시 작성 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기존의 것을 좀 그대로 붙이는 것보다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좀 디벨롭해서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단체에 동일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그러실 줄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많이 있어요.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정부 및 다른 지원 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규모가 너무 커서 이제 이걸 세부 사업별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 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요 관련된 부분이 필요성이 이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지체 없이 저희 재단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서로 같이 협의하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얼마나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저기에서 얼마나 좀 변화되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네, 애매하다 싶으면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아까 저희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체 변경된 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예산의 지침 사항, 그다음에 자주 물어보는 부분 저희가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가 요번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분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조금 더 얼마나 좀 편안하고 좀 가독성 있고 할 수 있게 하는가를 좀 여쭤봐서 저희가 고심해서 홈페이지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데서 어떻게 조금 이용하는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홈페이지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사업 담당자인 김세현 주임이 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담당자 김세연 주임입니다. 지금부터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PPT를 보시면서 훑어보시고 홈페이지에서 같이 회원 가입하고 사업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홈페이지는요, 한국장애인재단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선정 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노란색 지원 사업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apply.kfpd.org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원사업 홈페이지는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엣지, 웨일 같은 다른 타 프로그램은 회원가입이나 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크롬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프로그램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저희가 서버가 달라져서 회원 정보를 연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를 먼저 안내드리면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회원가입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유 번호증 또는 단체 전화번호로 중복 가입을 확인하고요.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단체 개요를 입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단체명 등을 입력하시고요. 단체명은 줄임말이 아니라 고유 번호증에 적힌 대로 풀네임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회원가입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사단법인이시라면 법인 설립 허가증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고유 번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단법인이시더라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 없으신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법인 설립 허가증과 고유 번호증만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부나 지회의 경우에는 중앙회에 말씀하셔서 지부나 지회 설립 허가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 2번으로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라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3번으로 사단법인도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된 단체도 아니라면 고유번호증과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집, 규칙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없으시다면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원가입 신청은 하셨으나 서류 제출이 미비해서 저희한테 메일을 받으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아직 승인되지 않았을 거예요. 메일로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지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하셔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단체 현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직원 정보, 회원 수, 사무실 여부 등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정보를 입력하는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회원가입 신청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 정보나 주요 영역같이 입력하실 내용들이 많은 경우에는 한 줄만 입력을 하시고 회원가입 마치신 후에 재로그인 하셔서 회원 정보에서 추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연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회원가입 신청 완료라는 화면이 뜹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단에서 가입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가입 승인까지 2일에서 3일 걸립니다. 최종 가입 승인이 되어 신청 자격이 부여가 되시면 그때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인데요. apply.kfpd.org입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요. 단체 고유 번호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약관에 동의를 누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디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단체명
대표자 성명, 설립 연월일 20 오늘 날짜로 해보겠습니다. 단체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도 이메일도 입력해 주시고요. 작성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랑 사업 담당자는 꼭 같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련 서류 제출하시는 부분인데 법인 설립 허가증이 있는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있으신 건 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유번호증을 첨부하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또 첨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도 첨부하고요. 단체 정관 이런 것도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수는 뭐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셔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이쪽 끝에 있는 마이너스를 누르셔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이 많으신 경우에는 우선 한 명만 먼저 입력을 하시고 연역도 이렇게 추가 플러스 누르시고 마이너스 누르셔서 추가 삭제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많으신 경우에는 한 줄만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다시 돌아갔네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회원가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2, 3일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회원 정보를 다 입력하지 못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다시 로그인을 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회원 정보 수정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수정하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수도 수정하실 수 있고 연역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한쌤 저희 승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회원가입이 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됐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신청 자격 1 이렇게 승인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부여가 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된 부분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PPT 보시고 다시 회원 홈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회원가입 완료된 후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로그인을 하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 위에 오른쪽 위에 회원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 전화번호나 주소, 메일, 뭐 대표자분이 바뀌셨을 경우,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 이런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 로그인 하자마자 정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사업에 대한 공지가 업로드됩니다. 공고에 대한 정보나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안내, 그리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등을 언제 하는지 기간 같은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은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련한 각종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서 양식,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서의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기한문이나 지출 결의서 같은 거는 단체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없으실 경우에는 자료실에서 예시나 양식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신청 게시판입니다. 2025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신청 게시판은 신청 기간 내에만 활성화되는 게시판이라서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한 건만 작성 가능합니다. 제출한 신청서에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게시글을 삭제하시고 수정된 신청서를 다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삭제하시고 업로드하셨을 때 기한을 넘어가지 않도록, 제출기한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관리 게시판은요,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신 경우에 활성화가 됩니다. 사업 담당자가 변경되셨을 경우나 사업 내용이나 예산이 변경되셨을 경우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업로드할 게시글의 양식은요,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평가 게시판입니다. 사업 관리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사업 담당자 변경이나 사업 내용, 예산 변경을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승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PPT로 확인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25년 공고를 확인하시고 함께 첨부되어 있는 안내 책자를 통해서 작성 지침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침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께는 이 안내 책자를 인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공지사항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에서 사업 구분별 신청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구분은 자유주제, 지정주제, 연대교류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지정주제 사업은 또 중기사업과 단기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구분별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구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제 사업 양식의 지정주제 사업을 작성하신다거나 잘못된 양식으로 제출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니까요. 꼭 유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 기한 내에 사업 신청 게시판에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구분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자유주제 사업인지 지정주제 사업인지 연대교류 사업인지를 고르시면 또 옆에 선택 드롭박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세부 주제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명을 입력하십니다. 사업명은 직관적으로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신청서 양식에 보시면은 대상과 목적, 방법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지역 휠체어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 이렇게처럼 좀 대상은 서울 지역 휠체어 장애인이고 목적은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방법은 경사로 설치,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 담당자의 정보, 사업비 규모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부담은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필수 사항이 아니고요. 자부담 유무가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고 사항에는 참여자에게 참가비를 받는지,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신다면 입장료를 받으실 건지, 1인당 어떻게 받으실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공란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일 첨부 부분에요. 공문과 사업 신청서 PDF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할 파일 개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클릭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고요. 공지사항에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여기 위에 프로그램 책자 PDF 파일이 하나 있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데이지 파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공고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참고하셔서 자료실에서 자유주제 신청서 양식, 지정주제 중기 신청서 양식, 지정주제 단기 신청서 양식, 연대교류사업 신청서 양식 중에 골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신 경우 사업 신청 게시판에 가셔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유주제 사업을 신청하신다면 자유주제 사업 선택하시고, 자유주제는 세부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지정주제의 경우에는 단연사업, 중기사업이 있고요. 단년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선정된 단체의 경우에도 따로 있는데, 요거는 신규 단체는 선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연사업의 경우 사회통합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들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단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돌봄, 교육자립, 환경개선, 문화여가, 인식개선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연대교류 사업도 NGO 간 국제교류 사업 하나라서 자동으로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을 입력하고요. 총 사업비를 입력합니다. 지원 금액을 입력하시고요. 자부담액을 입력하십니다. 저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고도 저는 자부담액이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육 사업인데 교육생들한테 참가비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참가 1인 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를 하실 경우에도 공문이랑 신청서를 한 파일에 한꺼번에 올리셔도 괜찮고요. 공문 따로 플러스 누르셔서 신청서 따로 이렇게 PDF 파일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업 신청 게시판에 업로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들어가셔서 신청 취소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작성하기를 누르셔서 작성하신 후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의사항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하실 때 사업 구분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제 사업인지, 지정주제 사업인지, 연대교류 사업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침을 준수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나 예산마다 제한이 되어 있는 편성 비율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후에는 게시글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출한 신청서를 삭제하신 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11월 1일 금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 까지이고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정각부터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홈페이지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속자가 몰려서 좀 느려지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가급적 마감일보다 좀 일찍 최종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또 수정 사항이 발생하셨을 경우엔 업로드한 신청서를
삭제하시고 다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사용 중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오류가 발생한 화면을 캡처하시고요. 그 이미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관리한 업체 측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다 보니까 업체 직원이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해결해 드릴 수 없으니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따로 접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기한 내에 미리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시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9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11월 30일로 넘어가는 자정 밤 12시가 되면 제출이 불가하므로 꼭 시간을 잘 체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려서 홈페이지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 마감일 전에 미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사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네. 설명에 많이 지루하시진 않으신가요? 네. 지금 유튜브나 이런데 좀 질문 올라온 거 있어서 요거 답변 드리고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올라왔어요. 지금 IL 센터 법제화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7월부터 내년 7월이죠. 그때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신청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업 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선 IL 센터 분들도 요번에는 우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내년 저희가 사업 그걸 기획할 때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해야 될지는 차후에 저희가 이제 이 공고 또 설명 이런 거 할 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5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는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요. 이제 어떤 뭐 장애인 당사자분들로 이루어진 이런 연구소 부분인데 이게 신청이 제한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아까 홈페이지 여기서 저희 김세현 주임이 설명한 것처럼 우선은 회원가입할 때 거기에 이제 서류랑 그다음에 내용이 이제 좀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정관이나 이런 거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한 후에 이제 이게 저희가 승인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를 나중에 회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자 우편으로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전국으로 이제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분은 보내드리고 또 어떤 분은 안 보내드릴 수 없고 또 너무 많거든요, 장애인 단체가. 그래서 이거 저희가 보내드릴 수 없어서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대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책자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요렇게 저희 설명에 오시면 네, 2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내년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것도 있어요. 중간에 또 어떤 분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번에 이제 뭐 면접도 보고 선정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대해서 조금 여쭤보시는데 저도 이제 면접할 때 이제 위원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면접 심사할 때 같이 있는데 정말 되게 잘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아까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원 단체 개수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참신하고 뭐 요런 부분에 조금 더 점수를 좀 더 많이 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유튜브에 조금 올라왔던 질문이 있었고요. 혹시 현장에서도 지금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아빠들 자조 모임을 7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들 딸들이 발달 장애인이라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관이 조그맣게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표자하고 정관만 올리면 네. 되겠습니까? 네, 우선 아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자격 3에 아마 네, 포함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동아리나 장애인 그 아까처럼 모임 같은 네.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그런 부분 같이 넣어서 주시면 되고요. 네. 아마 정관에는 기본적으로 정관이 온다고 하면 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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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중간에 유튜브에서도 올라온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것도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궁금한 네. 거는 이제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의 4번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부설기관 하고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모법인이 사단법인인데 그러면은 사단법인 부설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여기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이 아닌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사단법인으로 돼 있으면 아마 법인으로 신청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사단법인 관련된 IL센터면 그 관련된 부분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래 지금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 IL센터도 지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설은 안 되지만 그 사단법인 모법인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이동석인데요. 한 가지 네. 한 기간에 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은 부담당 까니까 자유주자고 그리고 뭐더라 지정 주제. 주장주자고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제랑 지정주제랑 연대교류사하고 크게 나눠져 있는데 자유주제도 신청하고 지정주제도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한 기간당 기간당 예. 저희가 지금 중복 지원은 조금 그래요? 자제하고 있어서요. 그러면은 저희는 서울시법인인데 예. 그 기회별로 신청 가능해요? 네, 저희가 그 모법인인데 주소가 사무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유튜브야? 네네. 혹시 그 질문 잠시만요. 유튜브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저희가 24년 지나고 나서 우수 사례 선정하는 부분 물어보셨는데, 네, 선정하진 않고 어차피 그 평가 등급은 나와요. 그래서 뭐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안내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요. 아마 내년에 아마 뭐 프로그램 지원서 설명회 하거나 이럴 때 이제 2014년 우수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 요번처럼 사례 발표 부분은 저희가 그 위원분들이랑 좀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수 사례 선정은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평가 잘 받아주시면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번에 지원했던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보거나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까? 이런 걸 작성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좀 정보가 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주제가 뚜렷한데 작성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도움이 좀 필요해서 그럼 먼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 나갔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좀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뭐 어떤 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이 선정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까처럼 지금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엔 요게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하시다가 저희가 사무처가 좀 그래서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그 부분 도움 드리고 아마 지금 또 뭐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물어보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와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문항별로 어떻게 입력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읽어보시고 그러고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어렵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김세연 주임이 저 낭낭한 목소리로 네, 자, 네, 네. 아, 네. 그럼 우선 이거 하는 동안에 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유튜브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뭐 일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 자격이 되는지. 네, 우선 뭐 기본적으로 전체 그런 사업에서 보조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않고 일부 사업을 좀 위탁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네, 사단법인으로서 지원 자격 1루에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혹시 좀 저희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 직원분들. 저희 네. 다른 거 혹시 해주시면 지금 요 컴퓨터에 한글이 안 깔려 있어 가지고 PDF로 변환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때 저희가 다른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 이제 신청하게 되실 텐데 신청하시면서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기획됐고 이제 뭐 장애인 당사자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건지 그래서 요게 어떠한 임팩트를 주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향후에 우리가 지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리고 단년도 사업인데도 아까 저희가 이제 중기랑 단기랑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들도 있고 이게 1차년도에 끝나긴 되게 아쉽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 저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똑같은 사업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발전시켜서 디벨롭해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좀 확장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단기년도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연장선상에서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년 갖고는 솔직히 성과가 나는 부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금방 될 겁니다. 네. 그죠? 그래도 항상 저희 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요맘때쯤에 저희가 해요. 11월 정도쯤에 이제 공고 올리고 이제 설명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 부분에 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뭐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래도 이름센터가 오시기에는 그렇게 좀 교통편은 괜찮으시죠? 그나마 여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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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게 저희 컴퓨터가 아니어서 한글 파일이 한글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감독님께서 어, 어, 신청서를 지금 저희가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료실 보시면서 신청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요 내용 관련해서 올려놓고요. 내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네, 이제 뭐 더 이상 유튜브에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네, 요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네, 저희가 남아서 계속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긴 시간 좀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설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여기에 오신 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분들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이라도 나중에 전화 또는 유튜브에 또 그 이후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꼭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만 지나면 이제 주말입니다. 네, 이번 주 또 네, 수고하시고요.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네,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팀이었고요. 저는 노승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